도움되는 사수이신가요? 저는 도움되는 사수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요. 네. 나 가르쳐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배우는 사람은 배운 사람 하나씩. 그만둔 사람 없어요? 배우다 말고? 다 연락해요 지금. 그럼 훌륭한 사수. 그러니까. 네, 이병우님, 반응형이 계속 확대될 것 같은지 외국에 비해 우리는 반응이 안 되는지 이게 플랫폼의 차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워드프레스를 안 씁니다.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타일이죠. 외국에는 워드프레스를 많이 쓰다 보면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반응형을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반응형을 해요. 하긴 하는데 우선은 반응형이냐 적응형이냐가 좀 많이 나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속도 개념이 있어요. 날에서 지침이 내려온 몇 메가당 몇 초 걸려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적응형을 하다 보면 웹용 따로 만들고 모바일용 따로 만들고 어플용 따로 만들고 하이브리드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업체 측에서 부풀리기도 있고, 업체 측에서 좀 많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반응형을 좀 세게 부른다던가,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세면 안 하겠지, 싼데 싼 거 하겠지, 그러면 모바일 나중에 하고 우선 웹만 하자, 아니면 오너 입장에서는 모바일만 하겠다, 웹은 필요 없다, 이런 경우도 많고, 이게 되게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는 대부분 워드프레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약간 소규모 사이트는 많이 쓰지만 사이트 규모가 올라갈수록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규모 있는 사이트들도 다 워드프레스 쓰거든요. 백악관 사이트도 워드프레스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천대시하죠.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이은창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튼 팀장님? 팀장은 아니고 근데 이은창 이사님이랑 한번 같이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김윤미님, 32살 여자 신입 퍼블리셔 취업 전략 포폴 완성. 우선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30대 중반 초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 다 어느 정도 하셨고, 이게 우선 자신감이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만큼 더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전투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폴하고 계속 수정하고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평생 취업 못해요. 어느 정도 욕심 놓고 여기까지 하면 목표를 잡고 한 다음에 이력서 넣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수정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전투적과 자신감. 자신감.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 보통 신입들은 20대 초중반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면 약간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오히려 나이 어리신보다 30대 초반 되면 더 빠릿하고 약간 눈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취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신입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꽤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취업 전략, 우선은 포폴 완성하고 이력서 쓰시고 넣으세요. 취업 계속 두드리셔야 돼요, 문을. 그리고 그러면서 수정하시면서 보완하시고, 다 완성하고 하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조금씩 코드 수만 보자 라고 하는 수준이면 그냥 시작하세요. 바로 시간만 계속 잡아먹는 거니까. 네, 창가무님, 포토샵 편한데 스케치 어도비 XD 넘어가야 하나요? 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포토샵 버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포토샵을 주로 예전에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굳이 스케치랑 어도비 XD를 이제 쓰는 이유가 일단 모바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앱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각각 디바이스별로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포토샵에서 만들게 되면은 사이즈를 갖다가 픽셀 벡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가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10개다. 그럼 10개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치. 예.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스케치, 그다음에 더 후발로 나온 게 이제 XD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어떤 디바이스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기업에서도 이거를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뭐야? 알라. 약 먹어야 될 시간이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근데 이제 스케치랑 아니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에서도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에서 다 안 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수정을 해갖고 그 소스만 가져다가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하나 더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단계고 요즘 많이 요 근래 한 3년 4년 전부터 뭔가 되게 급변하는 추세예요. 현재 뭔가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그렇죠. 외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스케치를 쓴다고 지금 XD는 스케치 많이 쓰죠. 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유입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게 될 거고 지금 배운다고 해서 이거 어디다 써가 아니라 미리 배워두시고 조금씩 훈련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다 할 줄 아는 게 좋은 거지. 근데 포토샵을 쓸 줄 아시면은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레이아웃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윈도우 버전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예. 애플 쓰는 게 낫죠. XD는 아직 스케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오래 걸려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능이 별로 없어요, XD는. 예. 네, YHY님 퍼블리셔 6개월 다니고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포토샵으로 보정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안 적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적는 게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 좋아요 많이. 그쵸. 너무 단순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토샵 1개월 과정 배우고 그냥 쇼핑몰 다 취업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를 그 벤치마킹 해갖고 내가 새로운 걸로 하나 완성해서 올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버리고. 그렇죠. 만약에 청와대다 그러면 청와대의 레이아웃을 갖고 새롭게 재탄생 시켜갖고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많이 보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예.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는 회사 일대로 하시고요. 이직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리뉴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말한 대로 청와대 사이트면 청와대 사이트를 딱 보고 나라면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해서 디자인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디자인이 괜찮냐가 문제인데. 그쵸. 그 주위에 사수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하면 또 이게 또 만약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모방하시고요. 많이 툴에 익숙해지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조금씩 좋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그냥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갖고 있지는 마시고요. 꼭 실천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틀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SY님 좋은 에이전시. 좋은 에이전시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네, 좋은 에이전시기보다 스펙 쌓기 좋은 에이전시.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에이전시들. 네. 그 에이전시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에이전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주요 클라이언트 있고 에이전시 홈페이지마다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트폴리오 보시고 이거 내가 아는 브랜드야. 나 이거 아는 회사야. 그러면 그 회사 가시면 돼요. 딱 봤는데 무슨 꽃집 사이트 있고 무슨 약국, 음식점, 음식점 아니면 뭐 교회 사이트 아니면 무슨 처음 들어보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있지? 아무튼 뭐 되게 특이한 거 많아요. 펜션 사이트만 만든다던가 펜션 전문 막 이런 거. 뭐 하나 이제 구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 명이 협동 작업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초반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힘든데 그런 거에 만약에 막내로 들어가는 거가 기회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작은 에이전시들은 그런 기회를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치. 예, 큰 에이전시에 잡을 수는 있는데 하청에 병정 막 이렇게 그쵸. 들어가는 거예요. 정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작은 에이전시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뭐 병원이라든지 조그만 병원, 음식점 뭐 이런 작은 걸 갖다가 박리담회로 작업하는 데가 많고요. 예. 왜 웃죠? 갑자기 근데 좀 큰 에이전시들은 메이저 사이트들 있잖아요. 우선 금융 쪽이라든지 대기업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서 팀 작업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괜찮은 거지 좋은 에이전시는 없습니다. 네. 예. 네, 학스님 그 생방송 올라갑니다. 따로 질문 답변 편집해서도 올라갈 거예요. 좀 질문 답변 되게 많은데 아마 시리즈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풀 버전 하나 올라가고 질문 답변 편집해서 올라가고. 네, 다음은 그리고 사수 질문도 있었구나. 에이전시 일처리 방식 비슷한가요? 우선은 에이전시 일처리 방식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메이저급 에이전시들 일처리 다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다 똑같아요. 근데 메이저급이 아닌 약간 마이너급 에이전시들은 프로세스를 다 무시해요. 기획자가 영업도 하고 디자이너가 펍을 하고 아니면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랑 전화 통화해서 시안 만들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디자이너 혼자 막 근우보드 써가지고 그걸로 사이트 만들고 디자인 입혀주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이게 차이가 확 크고 약간 마이너한 업체일수록 그렇고 메이저급일수록 딱 정해져 있어요. 영업, 기획, 디자인, 퍼블, 개발, QA, 오픈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각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디자인도 디자인 리더가 그쵸.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디자이너들이 있고 각각 파트에 또 장들이 있어요. 또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다 파트장들 다 있지. PL이라고 그러죠. PL. 프로젝트 리더라고 그래서 각자 있기 때문에 리더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되죠. 일단은.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의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각자 파트별 팀장끼리 또 만나서 회의하고. 그렇죠. 저 이제 리더들은 PM 만나서 PM이랑 또 회의하고. 예. 그렇지. 예. PM은 또 위 SI PM이랑 또 만나서 그러니까. 회의하고 PM끼리 또 만나서 클라이언트 보고.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어떤 게 거지? 있는데 PL들은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 들어가면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회의 들어가고 맞아. 회의 가이드- 들어가고 가이드까지만 쳐주고 그다음부터 일 거의 안 협의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가이드 그냥 시안도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밑에 예. 과장급 시키는 거나 예. 막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디자인 쪽으로 하면은 디자이너들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거나 재작업을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할 수 있게 막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디자인도 안 하면서 놀고 있다고 이제 또 얘기하시는데 나는 절대 야근 안 시켜. 그러니까 저도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은 쟤는 왜 일 안 하지? 이런 생각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웹 디자이너로서 도움되는 사수. 도움되는 사수. 도움되는 사수이신가요? 저는 도움되는 사수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요. 네. 나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배우는 사람은 배운 사람 하나씩 하나씩. 그만둔 사람 없어요? 배우다 말고? 다 연락해요 지금도. 그럼 훌륭한 사수. 그러니까 저는 야근 안 시킵니다. 나도 안 시켜요. 나는 그냥 돌려막기로 야근하지. 일단 야근 안 시키는 사수가 좋은 사수고요. 그렇지. 예. 괜히 붙잡아 놓고 늦게까지 한다고 약간 해서 꼰대 스타일은 최악이고. 실력 늘지 않고요. 6시 넘어가서 밥 먹고 와서 일하면은 3시간을 내도 30분 동안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 야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야근 안 하는 사수가 일단 좋고요. 야근 안 시키는 사수. 그리고 정확하게 명치 때리는 사수. 그렇죠. 시안 이거 이상해. 이거 이렇게 고쳐. 그 상처 안 받고 하면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좋은 사수죠. 여기 야근 안 하는 사수보다 야근 안 하는 사수가 좋죠. 안 시키는 그죠? 사수보다. 안 시키는 사수. 야근 안 하는 사수는 아니야. 야근 안 하고 너 일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야근 안 시. 그거는 아치예요. 아치가 뭐야? 양아치. 양아치. 그치 양아치지. 당연히 내가 야근하기 싫으니까 밑에 사람도 다 싫지. 누가 야근하고 싶고 했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저 야근 안 시켜야죠. 야근 안 시키고 일 많이 안 주고. 아니요, 일 많이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고 도움될 일 해야지. 막노동 시키지 말고. 단순 노동을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근데 되긴 직급별로 직급별로 밑에 다 대리급들은 다 단순 막노동이고 약간 과장급부터는 그냥 좀 다르지. 대리급까지는 아 나는 개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개미? 개미 개미. 그래서 이제 근데 일을 배우는구나.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대리랑 과장이 일을 가장 잘해요. 가장 젊고. 우리들은 늙어서 손목도 안 좋고. 그 대신 통밥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노하우라는 건 있죠.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일을 덜 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나 혼자만의 생각. 아니야. 자, 김송현님 기획 국비 지원 퍼블 공부. 기획을 하면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기획자 은창현님 가지 말라고 할 걸. 기획 질문이 계속 가끔씩 올라오는데. 또 해요. 글쎄요, 기획을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고, 그리고 기획을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스토리보드만 PPT만 계속 하는데, 기획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단원학원데 요즘에 제대로 된 기획자를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다 손가락질 당해요. 차라리 잘 몰라, 오래된 다들. 디자이너들이 기획을 더 잘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각각 파트장들이 더 기획을 잘할 수도 있죠. 다 그쵸. 붙이면. 예, 기획자들은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되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사이트의 방향이 제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죠. 기획자는 일단 디자이너나 개발 쪽, 퍼블리셔가 일하는 거를 자기는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조율이 힘들어요. 그러면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예, 그냥 PPT 작업만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기획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좀. 네, 윤도채님, 저는 오프라인 강의 예정에 있고요. 없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아주 나중에. 네. 네, 김지은님, 퍼블리셔 국비 전화 하는데요. 인터뷰 보니 요즘 퍼블리셔보다 개발자분들 일자리 수가 많아요. 디자인은 어때요? 일자리 수 많아요? 일자리 많냐고요? 신입들? 신입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구하는 데가.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갑자기 텐션 떨어진 것 같은데? 힘들죠 지금? 아니. 지금 이제 1시간 넘었어. 아니, 이거 잘 안 보여, 글씨가. 진짜? 이 끝이야? 답변? 아니, 뭐라고, 잠깐 좀 보고. 정신 차려봐. 이게 2시간 힘드네 생각보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8시간 동안 떨어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더 한 것 같아. 일자리 수 뽑는 일만. 근데 개발자가 좀 많이 뽑아요. 개발자를 좀 많이 뽑고 퍼블리셔도 많이 뽑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신입은 잘 많이 못 뽑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단가도 많이 싸고 그래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라서. 그렇다고 신입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경력자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죠. 뽑는 그 비율이. 디자이너도 이걸 배우시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디자인 쪽에. 뭐라고요? 디자인을 배우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 하다 지쳐가지고 그만두시고. 네, 그만두시는 거죠. 그치, 요즘에 과장급 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과장급 구하기가. 그럼 이제 급으로 따지면 중급 정도 되는 건데요. 초급이지. 중급을 원하는데 7년 차 이상. 예, 초급이 좀 있으시고요. 중급이 없고요. 아예 이제 신입들은 일을 어디서라도 좀 해갖고 배우고 와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일자리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치.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서
1년이라도 좀 버텨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처음에 내가 난 처음부터 큰 물 넣을 거야 해가지고 노리시면 취업 절대 못 하시고 우선 작은 물에 놓으시면서 자기 그 물을 좀 더 넓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있긴 한데 우선 이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초반에 자기가 이 정도 역량이 됐고 어느 정도 급이 됐다 그러면 다음 거 계속 도전해보고 해서 이직을 계속 하면서 자기 역량을 좀 많이 넓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IT 쪽은 오래 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니시고 진짜 연봉 협상을 해서 내 몸값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받으셔서 옮기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2년 목표 잡으시고요.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받겠다라고 정하신 다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은 그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일하다 보면 진짜 눈에 보여요. 진짜 예전에도 12년 차인가? 13년 차예요. 저랑 비슷한 경력이었는데 몇 년 전이야? 되게 오래됐는데 일을 해보면 보여요. 이게 그냥 얘기만 해도 알아요. 얘기만 서로 얘기만 해보면 이 사람 실력을 알아요. 이렇게 뭐 흔들지 마. 이거 카메라도 흔들려. 그래서 경력이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경력 없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력이 낮다고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니고 이쪽은 진짜 스킬 베이스라서 경력이 낮으면 잘하면 엄청나게 연봉 빨리빨리 올라가고 직급 빨리빨리 확확 올라가요. 상관없이 대리지만 막 4천씩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전혀 상관없다라는. 네, 김시원님 퍼블리셔로 취업했는데 하도 코딩하는 줄 알았는데 워드프레스를 누르시면 이게 김시원님 이거는 진짜 케바케예요.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그노드만 쓰고 어떤 회사는 XE만 쓰고 어떤 회사는 부트스트랩만 쓰고 어떤 회사는 막 워드프레스만 쓰고 어떤 데는 그냥 하드코딩하고 막 그렇거든요. 워드프레스를 쓰는 건 솔직히 처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본인 경력에 하드코딩 하는 대로만 가시는 게 좋아요. 가장 빨리 베스트예요. 내려가죠. 네. 근데 대답은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입 일자리 수가 좀 우리 디자인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나 신입 일자리부터. 계속 두드리셔야죠, 삭스님. 그 퍼블리셔 하실 거면 계속 퍼블리셔 하셔야죠. 이것저것 하면 이것저것도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한 우물만 파셔야 됩니다. 일단 흔들린 카메라 흔들린 우정이 되는데 우정이 없어요. 우리는 우정이 없지. 소규모 에이전시 퍼블 팀이 몇 명이에요? 소규모 에이전시는 팀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이트를 만드냐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에이전시들은요 안에 내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파견 나가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별로 없어요. 다들 큰 프리랜서도 만약에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게 되면요 프리랜서를 써갖고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되게 큰 데고 지금 소규모 에이전시 얘기하는 거니까 소규모 에이전시가 내근직이 대부분일 테고 내근직은 그냥 어디 파견 안 나가고 회사에서 그냥 같은 회사로 그냥 출퇴근하는 게 내근직인 거고 작은 에이전시라고 해도 큰 사이트 만든 경우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그렇게 하는 에이전시도 있습니다. 되게 베스트 멤버 막 구성이 돼가지고 스타트업인데도 되게 뭐 네이버 출신들만 모였다던가. 한 1억 정도 하려면 몇 명 필요한가요? 인원수는 상관없어요. 몇 없어요? 네. 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나도 1억짜리 혼자 할 수 있어. 아무 말. 1억 주세요 저한테. 아니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할 수는 있는데. 다 해. 1억 쓰면 다 할 거야. 커피 터지도록. 손목 나갈 때까지. 몇 명 필요한 건데 그래서. 소규모? 소규모는 뭐 2-3명이겠지. 2-3명? 그 정도일 거 안 되면 일반적으로. 팀장 개념도 없을 테고 분명히. 이직할 때 연봉 잘 받는 법? 좋은 업체로 이직하는 팁? 자플래닛은 그냥 그 회사 분위기 보는 거고요. 연봉 잘 받는 법은 뭐 언변이죠. 언변인데 허세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짜 제일 잘 받는 법은 제일 잘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고 자기가 잘하면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년 넘으셨고 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그 이력서가 포폴이라서. 근데 어느 정도 대리 과장 그분들도 과장급도 이력서가 포폴이고. 왜냐 이력서가 연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까지 무슨 사이트를 만들었다. 제가 이력서가 8페이지거든요. 사이트 만든 게 A4로 A4로 8페이지. 그 사이트 리스트만 보면 아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만들었구나. 그럼 그 짬밥이라는 게 보이니까. 나도 많더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면접 볼 때 워드로 두세 페이지만 프린트해와. 옛날 거 안 프린트하고.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부터 에이전시를 다녔을 때 그 에이전시에 만든 회사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LG 만들었고 삼성 만들었고 참여했고 만든 게 아니라 참여했고 어디 대기업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시력이 입증이 된 거고 그게 연봉인 거예요. 예, 최대한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베이스가 없으면 자기가 만든 사이트가 듣보잡이지만 그 사이트에 어떤 기술을 썼고 기술 나열을 하셔야죠. 내가 여기에다가 뭐 스크립트를 어떻게 썼고 무슨 CSS를 어떤 효과를 줬고 이런 기술 베이스 이 페이지는 치는데 내가 며칠이 걸렸고 이런 것들을 주면 내가 며칠 내에 다 마스터하겠다. 할 수 있다. 며칠을. 디자인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안 뽑은 거 컨펌이 안 됐더라도 이런 디자인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쵸? 시안 제작은 며칠 걸리고 그쵸. 이런 게 문값이거든요. 그게 내 어필이지.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안 당장 내일까지 뽑아야 돼. 너 가능해?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자기 기술 베이스, 실력, 허세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금방 뽀록나요. 조금만 얘기해도 알아.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 이틀만 알면 금방 바로 뽀록나기 때문에 절대 뽀록나죠. 예. 디자이너도 완전 포트폴리오가 괜찮다 그래도 일하는 걸 또 좀만 보면은 다 금방 다 알아요? 예. 아, 얘 단축키 쓰고 좀 빨리빨리 하면 좀 속도는 빠르겠네. 하지만 마우스로만 이쪽 뚝 가고 이렇게 하면 답답해. 보는데도 답답해. 그런 것도 있죠. 야, 손놀림 이런 거 보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아 손은 빠르네. 그럼 베리 치는 거 많이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벤더란님. 소기업에서 2년 정도 퍼블리시를 했는데 퍼포스만 한 게 내밖에 없네요. 걱정입니다. 하지만 발전해서 있고 인피니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벤더라님 이 포트폴리오 쓸만한 게 4개밖에 없다라는 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근데 내가 보여줄 건 4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실수를 좀 하신 거야. 우선은 내가 20개 사이트를 만들었어. 근데 쓸만한 건 4개야. 그럼 16개 사이트를 다시 만드세요. 포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스를 다시 재코딩한다던가 급하게 작업해가지고 접근성 다 무시하고 작업했다. 그냥 다시 작업하세요. 접근성으로. 오픈된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사이트로. 그래서 다톰이나 카페24 이런 데 올려가지고 재가공한 거 올리는 거죠.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순식간 20개가 되잖아요. 지금 오픈된 사이트를 다시 오픈하는 건 리스크 분명히 업무를 하면서 100% 내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 압박도 있고 시간적 압박도 있고 디자인이 진짜 굴려서 진짜 별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획을 개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경우도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시 재가공을 해서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포폴을 만들어야지. 퍼블리셔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봐요. 당연하죠. 근데 디자인은 안 되잖아요. 이미 오픈된 사이트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다시 디자인했으면 그 시간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하셔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디자인도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뭐 앱 작업 같은 거 한 거 앱 뭐 핸드폰 틀 안에다가 집어넣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보는 게 좀 좋아요. 예?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그쵸. 위해서 그런 퍼블. 그 정도. 그리고 디자인 쪽 포트폴리오는 많은 걸 보여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퀄리티가 네. 중요한 거니까. 디자인 쪽은 뭐 한 5가지, 10가지 미만으로 보여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다 버렸어요. 왜요? 예전 건 다 날리고 최근 것만 지금 포트폴리오 새로 만들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안 만들었어. 디자인 쪽은 그렇게 다 보여줄 필요 없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디자인 쪽. 예. 색상 컨셉. 홈페이지 색상 컨셉은 처음에 CI 색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옵니다. CI 기본이에요. 예.
지금 하나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블루 계열로 CI가 돼 있잖아요. 이걸로 얘기해봐요. 이랜서. 이랜서 로고를 보세요. 일단 CI가 뭐 아이스레드 같은 오렌지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컬러가 CI에 맞게 지금 거의 작업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본이에요 이게 컬러 잡을 때. 그치. 예. 근데 이 사이트 별로다. 근데 딴 거 보자. 내가 봐도 별로다. 하나 예시로 하죠 뭐. 괜찮은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국내 사이트 뭐 SK나 뭐든 자신 있다. SK나 뭐든 자신 있구나. 그럼 이걸로 해봅시다. 이건 로고가 별로다. 그냥 대기업 가는 게 낫겠다. 없냐? 최근에 오픈돼. 여기 맨 밑으로 내려봐. 어디? 위로 올려서 대기업 눌러서 어디 있어? 오픈 리뉴얼 여기 있잖아. 그룹으로 할라나. 하나 갑시다. 하나. 하나도 보면은 로고가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럼 요소요소마다 들어가는 색깔들이 다 지금 CI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하고 계세요? 예,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도 여기 뭐 이미지라든지 버튼 같은 걸 보더라도 다 CI 색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제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CI 색을 따라가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끝이야? 끝입니다. 나 더 길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길게 얘기할 게 있나요? 이거 넓히면 안 돼. 여기 옆에 안 나오잖아. 그래요? 응. 얼굴이 되게 어두워 보여서 조명 좀 가까이. 힘드시죠? 아니요. 예. 진짜? 3시간도 할 수 있어. 진짜요? 하실래요? 나 쉴 테니까. 어디가 됐지? 여기. 이거나. 신입 포트폴리오. 네, 김윤미 씨. 신입 포트폴리오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시나요? 퍼블리셨죠. 둘 다 얘기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 보기예요. 소스 보기하고 이 사람이 코드가 잘 정리했는지, 어디 복붙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라이브러리 얼마나 많이 썼는지, 라이브러리 썼는데 그대로 썼는지, 커스터마이징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보고, 그리고 실제 미팅 할 때에는 퀴즈를 내죠. 질문을 하던가. 그렇게 하고. 디자인은? 저희는 딱 봤을 때 일단 타이포그래피라든지 타이포그래피, 그다음에 이미지 마감 처리라든지 그런 걸 일단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보고요. 뭐 툴을 얼마 정도 다룰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게 그 정도입니다. 뭐 그 위에 것을 더 바라는 거는 신입한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타이포그래피를 갖다가 글자 간격이라든지 높이를 갖다가 잘 못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촌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보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접근성 컨설팅. 네, 류님. 접근성 컨설팅 이슈는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해요. 어디 빼면 안 돼요. 개발도 중요하고, 퍼블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중요하고, 클라이언트가 이해도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합니다. 다 동등한 형태로 다 중요해요. 이건 어느 높낮이가 없어요. 대신 비율은 퍼블리싱의 비율이 좀 더 크죠. 개발보다는. 그렇죠. 근데 디자인 쪽에도 컬러라는 이슈가 있어요. 예, 컬러도 3대1. 예, 접근성에 맞는 컬러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채도나 명도가 낮으면은 그 장애인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채도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좀 이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받고 작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승범님, 늦은 나이에 웹 디자인을 진로 결정했는데 커피 점 프로젝트
쿼터제로 시작돼서 쿠피전을 쓰는 사람보다 모든 사람 훨씬 더 암울하네요. 쿼터제라는 게 있게 됐구나. 그건 몰랐네요. 저도 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구나.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국비지원.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공짜로 취업 과정에서 6개월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400시간인가 동안 계속 한 분야를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인데, 그거 플러스 월별로 30에서 40만 원가량의 교육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교통비 같이. 국비지원하고 저기 하면은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따시는 거죠. 아니요, 자격증 과정이 아니에요. 취업자 과정. 취업자 과정이구나. 네, 그걸 하는데 뭔가 인원 제한이 있나 보다.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나 별로 이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국비지원 시스템을 좀. 근데 안 그러면 큰 돈을 들여야 되니까 패스트 캠퍼스라든지 그 외 다른 유료로 강의하는 분들은 이제 세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랑 내가 돈 내서 배우는 거랑 마인드 자체는 틀릴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제 국비 과정을 7년 했나? 8년 했는데 국비 과정만. 근데 살아남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냐면 공짜로 받는 거라서 그냥 대충 해요. 대충 애들은 대충 하고 열심히 애들 열심히 하고. 절실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확 떨어져요. 자기가 진짜 피같이 번 돈을 써야지 집중력이 확 올라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돈 없어서, 돈이 좀 없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근본적으로 약간 이제 개인사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거에 인해서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공짜인데, 어차피 나 아직 어린데, 대부분 국비 지원하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이에요. 그때 아직 어리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할 거 없는데 그냥 기술이나 배우지 뭐. 그런 분들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6개월 심나 하루에 8시간씩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지 배우지. 만만한 직업이 아니죠, 이쪽이. 뭐든 그래요. 모든 직업이 자기가 재밌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금방 떨어져 나가요. 스크립트 직접 하세요? 네, 저 직접 합니다. 라이브러리 쓰는 건 슬라이드밖에 안 써요. 슬라이드는 짜는 것보다는 라이브러리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무빙이 더 예뻐. 그보다 잘 만들 수가 없어. 재밌네요. 저요? 퍼블리싱 재밌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딴 일은 못해. 내가 진짜 제가 터널 증후군이에요. 손목이 안 좋은데 예전에 너무 컴퓨터만 하는 것 같아서 싫어가지고 알바를 알아봤어. 편의점 알바, 식당 알바, 컴퓨터 안 보려고. 근데 그 단가랑 우리 하는 알바 단가랑 엄청난 차이잖아요. 저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 일이 재밌어요. 갑자기? 재미없대. 난 재밌긴 하지. 재밌어요. 이거 내가 만든 디자인이 사람들이 만족해주고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든 게 그 앱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보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진짜. 그 사이트 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 네.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취미로 이 직업을 온 거라서 제가 재밌으니까 우선은 전 약간 변태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변태요. 이게 사이트 구축하고 그리고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프로젝트 구축하는 건 이젠 싫어요. 너무 지쳐 있어. 그런 그 틀에 맞춰진 그런 걸 만드는 거 싫고 유튜브는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이제 3년 차인데 이거는 제가 꾸준히 올리는 거 보면 내가 재밌어 하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거 찍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제 프로젝트는 자주 안 해요. 1년에 한 건? 그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거의 반년에서 4분의 1년 정도? 약간? 그렇게는 그쵸. 좀 하고 나머지는 다 강의나 아니면 왜냐 손기술 썩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쪽 일을 하시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닌데.
아니 프로젝트 2개만 하면 1년이 끝났는데. 아 그건 그렇지. 어? 프로젝트 2개면 1년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막 한 5개월짜리 2개 하면은 1년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 끝내려고 달다 보면은 벌써 여름이고 벌써 겨울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치.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잘해야 것 돼. 같아요. 예. 진짜 프로젝트 하나만 끝나면 이젠 진짜 1년의 반이 거의 지난 거니까. 저도 이번 프로젝트가 2월 1일이구나. 2월 1일 파견 가서 지금 6월 말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게 5개월 프로젝트야. 5개월 프로젝트면 그냥 거의 반 간 거지. 그쵸. 저도 지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럴 때 있어요. 이분도 그런다. 맨날 졸아요 회사에서.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존다면서 할 말 없어서 계속 졸다가 끝났네. 오늘 얼마 벌었네. 근데 그럴 때 있어. 이게 공백기라는 게 있어. 프로젝트가 파트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바쁜 타이밍이. 디자이너는 초반에 바쁘다가 중후반에서는 되게 넉넉고 있고, 퍼블리셔는 중반에 바쁘고, 중반에 후반까지 바쁘고, 개발자는 후반만 바쁘고. 이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넉넉고 있어요. 그렇죠. 디자인은 일단 리더로 있는 사람은 앞에 시간 잡는 게 50%라고 보거든요. 디자인 작업의 50%가 시간 잡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그것만 끝나면은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이 바쁘고. 그치 디자인. 예.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나와야지 퍼블을 하니까 퍼블은 이제 디자인 끝나고 나서 바쁘고. 그치. 퍼블을 해야지 개발하니까 개발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쁘기 시작하고. 개발자가 제일 쫄리지. 그렇죠. 앞에서 안 풀리고 있으면 개발 시간이 계속 줄어드니까 엄청 그런 거지. 손목 관리 어떻게 해요? 저 따로 하는 거 없어요. 손목 좋아요? 예. 무거운 거 다 들고 푸시업하고? 그러면. 진짜? 저 푸시업 한 번도 못해요. 아 그래요? 무거워서. 저 하루에 20시간씩도 이 컴퓨터하고 그러잖아요. 마우스하고. 전 타고 났나 봐요. 난 눈이 타고났어. 손목은 아작나고. 아작나. 저는 여기 없구나. 그 일본에 동전 파스 있잖아요. 그거 붙이면 좀 낫더라고. 동전 파스 좀 붙이고 다닌다던가. 사다 줄게요. 오늘 가면. 저 많아요. 안 사도 돼. 피규어 사와. 근데 그 동전 파스 붙이다는가 아니면 핸드폰 요 휠 이렇게 핸드폰 잡고 요렇게구나. 요렇게 하면 이 손가락 이 마디가 되게 아프더라고. 아니 근데 오락 많이 하던데. 나 게임 안 해요. 전에 했잖아. 언제? 게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있는데. 이제 게임 안 해. 게임 재미없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손목 관리는 우선은 마우스 패드 잘 써야 되고 푹신한 거 쓰고 손목에 무리 안 주고 해야죠. 그 수밖에 없지. 창가모 분이 질문하셨네요. 네. 창가모님. 전 예전 시간이라 그냥 일본에서 디자인 쪽인데 가포르자 할 때가 있는데 그날을 위는데 조문형이 설명 줄 때마다 근데 네. 규칙 있어요. 퍼블리싱에서 클래스명 세우는 규칙 있습니다. 저만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외비 뭐 이런 건 비밀은 아니지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서로. 우선은 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헤더 영역이면 클래스 헤더 그리고 대메뉴 영역이면 LMB, GMB 뭐 이런 클래스 해주고 그리고 뭐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케이션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근데 큰 프로젝트를 나가면은 뭐 퍼블리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저기 뭐 금융 쪽에 작업하면 2,000페이지 정도? 그치 2,000페이지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파일이 2,000페이지잖아요. 파일명 2,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 전에 메뉴별로 일단 전체 카테고리가 다 나오면은 거기에다 대고 메뉴부터 파일명부터 일단 다 만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요. 그치. 퍼블은 그걸 따르기도 하나요? 전체적으로 나 만들고? 미안해요. 잘못 들었어. 뭐라고 했지? 아니 큰 프로젝트 가면은 파일명이라든지 폴더명 이런 거 다 정하잖아요. 먼저. 당연히 정하죠. 그러니까 퍼블리셔도 거기 따라요? 파일명을 만들어줘요? 파일명도 만들어줘요. 큰데 가면은. 아니지. 우리는 아이디명으로 하지. 큰 거는. 이쪽은 아이디명으로. 큰 프로젝트는 개발 아이디래요. 개발자에서 주는 아이디라고 그 아이디가 페이지명이에요. 예를 들어 파일명이 있으면 우리는 아닌데. 디자인 예를 쪽은 들어 아닌데. 어바웃의 인사말이다.
238이면 예를 들어 A01 0001 .html 이런 식으로 만들지. 이게 아이디 패턴이 있어요. 네, 패턴이 있는데 이거를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 쪽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QA 쪽에서 일단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리니얼이면 에즈이즈 거 따르고요. 그쵸. 근데 완전 신규 구축이면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게 페이지만 아이디로 해서 계속 쓰는 거지. 근데 작업해보면 알겠지만 금융 쪽에 한 2,000페이지나 많은 데한 4,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맞죠. 엄청나게 많아요, 파일이 진짜. 그렇죠. 네. 엄청나죠. 용량 많아지. 클래스명 얘기해드리면 우선 콘텐츠가 가장 고민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패턴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얘는 왼쪽에 있는 컨텐츠고 얘는 오른쪽 컨텐츠야. 그러면 박스가 사각형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클래스 레프트, 클래스 라이트로 해버려요. 얘는 왼쪽에 오른쪽 영역이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네들의 부모가 하나 있어야 돼.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더라, 뭐 픽처라고 해. 픽처랑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클래스는 고유명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갤러리면 뭐 픽처 아니면 최연기실은 뭐 뉴스 뭐 이런 게 해서 크게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왼쪽 오른쪽 나뉘어 있으면 클래스를 따로 주는 거죠. 그러면 CSS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식으로. 또는 픽처에서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모의 상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뒤에는 흔한 단어를 써도 절대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부모명만 고유하게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 라이트냐, 탑이냐, 버텀이냐, 아니면 이거는 레이아웃 전용이죠. 이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분리를 시켜주고 부모는 하나로 각각 부딪히지 않는 클래스 써주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하죠. 저 같은 경우 이 변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자, 허그박님 웨지는 성년에 쌍 나라가 있는 있어요? 선진국? 근데 우리나라 디자인?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일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못했죠. 근데 국내 디자이너들이 나가면 굉장히 인정받아요. 왜요? 예? 누가 그래? 인정받아요. 못 다루는 틀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아,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 웹이 그러니까 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 웹이 제일 복잡해요. 복잡하죠. UI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못 만들 것 같아 나는 역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작업을 하면은 기간이 되게 널널해요, 사실은. 그런 데가 많아요. 아, 모르겠어. 나 솔직히 이건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가지고. 전 이제 들어보고 이제 나간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기간이 널널한데 우리는 좀 타이트한 데서 이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주시면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 해외 디자인 보면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하는 많던데.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는 워낙 개구리고. 근데 디자인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스타일 틀리고 일단 근데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요. 어떤 사이트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도 일단 디자인이 이게 나는 아닌데 뭐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도 별론데 그냥 가는 경우 있잖아요. 엄청 많죠. 진짜 그러면은 제가 뭐 상국이 잘한다고 해도 딱 봤을 때 별거 아닌데라고 해도 보는 눈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이쪽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사이드다. 너무 사이드라. 잠깐만. 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영문이 이쁘죠. 한글도 잘하면 이쁜데 한글도 괜찮아요. 영문이 이뻐요, 사실은. 영문이 예쁜데. 영문이 이쁜데 한글도 이쁘게 만드는 게 디자이너죠. 그렇지. 네, 그렇죠. 난 그 대답을 원했어. 우리 한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이쁘게 하려면 폰트를 잘 쓰셔야 돼요. 네? 폰트를 잘 맞는 폰트라든지 그러니까 고딕이나 명조체를 잘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영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쁜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네, 픽처 PA님 위기소에 업로드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저런 거 위기의 순간 업로드 했었어요? 예, 나 이제까지 살아온 얘기했어요 일하면서. 나도 해야 되나? 하지 마요. 하면서 울 거잖아. 요즘 눈물이 없다며, 감성적이지 않다며. 작품에 만족을 못한다는 게 퍼블리싱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퍼블리싱의 만족도는 사실 디자인의 만족도는 글쎄요. 최대한 같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소의 라인으로 만드는 게 잘하는 거니까 빠르고 속도와 관련된 거지. 사이트가 빨리 열리느냐. 그리고 코드도 짧아야 되는 게 실력이고 디자인을 자기 만족을 못한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 내가 만족을 못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한다. 일단 아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지. 아니죠. 되게 이상한 건데 클라이언트가 근데 이 얘기 나중에 할 건데 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건데, 같아도. 거지 같아도. 그럼 그 사람 디자인 잘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캐치만 하고. 내가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멘탈 잡아야 돼, 진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력이 이제 좀 이제 초반이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디자인 내 디자인 뭐 잘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열정이 끌어올랐었는데. 그치. 이제는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싶고. 때문에 꺾이다 보니까 지금은 잘 팀원들하고 잘 해갖고 빨리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는 거에 좀 방점을 주는 것 같아요. 베스트는 나도 예쁘고 클라이언트도 예뻐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규모가 커질수록 좀 약간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서 상무까지 갔는데 상무가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 와갖고 다시 빠꾸예요. 암 걸려.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디자인보다 시안 잡는 것보다 일단은. 제이퀄이요? 용도에 따라 다르죠. 제이퀄은 UI 베이스니까 UI를 그렇게 빠르고 호환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이퀄은 UI 베이스고요. 지금 하향세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 넘어가면서 다른 UI 인터랙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 통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블리셔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화면에 노출시키고 막 이런 것들까지 데이터 노출시키고 막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jQuery를 안 쓰게 되는 거지. 또 애니메이션 넣고 뭔가 슬라이드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범위도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하향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프론트엔드로 이제 길어지는 게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아이스크림님, 그쵸. 이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컨펌되기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렇지 않고 중간 다리들이 계속 있으면 컨펌하기 힘들지. 힘들죠. 그래서 이게 말이 와전데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 PL들이 잘 해야 돼요. 잘 만나고 잘 만나야 돼요. 밤새서 작업을 다 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져 갖고 다시 작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치. 이게 기획자가 잘해야 돼. 네, 레벨링님 일본에서 웹데님을 알게 됐는데 하다 보니 코딩에서 퍼블리셔 직군이 없는 것 같아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아니요. 그 프론트엔드는요 퍼블리싱 포함해가지고 UI 구축 플러스 저도 프론트엔드 공부하는 중이라 개념만 알아서 예를 들어 최근 게시물이 있어요. 게시판이라고 합시다. 게시판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게시판을 만들면 테이블 코딩만까지만 해주고 끝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개발자가 게시판에 뿌려질 데이터 DB죠. DB 코드를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DB 코드를 잡고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프론트엔드예요. 진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 앞단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화면에 보는 모든 웹의 UI를 다 구현하는 거예요. 백엔드는 뒤에 안 보이는 곳, 그러니까 DB 관리, DB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 던져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만, 통신 이런 것들까지만이고 우리는 그거를 값을 던져주고 그걸 잡고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까지가 프론트인 거죠. 네, 김송현님, 해외 취업할 거면 영어는 무조건 다 해야죠. 독일이면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은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저도 해외 나가려고 해외 취업 박람회 갔었거든요. 경력 다 돼. 나이도 괜찮고 영어 안 돼가지고. 참고로 독일은 영어도 해야 되지만 독어도 해야 돼. 독일어 자격증도 하나 따야 됩니다. 독일 가고 싶어서 옛날에 호주가 그렇게 IT 개발도상국이라 해서 호주에 있는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근데 7년차 웹 디자이너가 연봉이 1억이더라. 걔네 셋이 퇴근이에요. 진짜. 그래서 결혼하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고 안녕 이렇게 하고 이제 설거 이렇게 치우고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으면 남편이 퇴근해서 와요. 그럼 와이프가 그러는데요. 당신은 친구도 없냐고. 재미없다. 재미없어요? 그만큼 여유롭다고. 네. 네, 픽처 PA님, 퍼블리셔들에게 신용과 경쟁 차이가 심한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실력 차이?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무시하고요. 저거겠죠. 페이겠지. 페이. 페이는 퍼블리셔 아무리 많이 찍어봤자 프리랜서 개념으로는요 600 넘기 힘들고요. 그리고 신입들 프리랜서, 그러니까 초급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300? 350? 그전부터 시작하나? 그럴걸요? 여기 신입이잖아요. 근데 초급은 아니지. 신입은 프리랜서가 없지. 그럼 정규직이잖아. 정규직은 연봉 5천 넘기 힘들걸요? 아무리 높아봤자 연봉 5천 넘기 힘들고,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2200에서 2400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입 퍼블리셔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 많이 하는데 연봉이 고정돼서 안 올라가니까 프리랜서를 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 자, 루달님, 몇 년 동안 광고사 디자인만 했는데 이제 그걸 보는데 디자인이 뭔가 확인해보는데, 근데 저도 지금 광고서 작업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방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광고서 작업만 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어놔야 돼. 저도 예전에 그 광고 작업할 때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기업 사이트처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상처받은 거야. 그래서 때려친 거야. 안 돼요. 진짜 무조건 그리드 형식. 어쩔 수 없어요. 글씨는 크게. 그리고 색도 많이 쓰면 안 되고, 화려한 색 쓰면 안 되고, 딱 정해진 색들이 있어. 요즘은 접근성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컬러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예?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쪽으로 좀 더 와야 돼. 나가서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지금 너무 획일화돼 있어서 지금 그게 문제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말고 신입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냥 리뉴얼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역들이나 이런 거를 갖고. 근데 일하면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든 넣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시안이 안 되더라도 해봐야지. 아니 그래 얘기가 좋네. 그거 시안 잡을 때 하나는 컨펌용, 하나는 연습용. 연습용으로 포트폴리오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시안을 두 개, 세 개 만들어야 되니까. 좀 괜찮은 회사들은 1인 1시안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 그럴 경우는 두세 개 잡아봐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는 컨펌대로. 이상한 데는 시안을 한 3개나 4개 잡고 직원들한테 밑에 스티커 붙여갖고 선택해라는 데도 있었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때 있었잖아요. 초록마을. 아씨. 다 필요 없어. 그냥 사장님이 짱이야. 사장님 컨펌 해주세요. 이게 짱이야. 무슨 그지 스티커야. 네, 창과모님, 이 분야는 디자인, 퍼블, 개발 상관없이 공부 무한이에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사스는 나온 지 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올려서 그렇지. 저는 신기술 나왔다고 바로 안 써요. 기다려봐요. 이게 진짜 쓸만한 건지. 예전에 사스다, 레스다, 또 스타일러스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중에 지금 사스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누군가 하나 살아남아요. 그때 그거 배우면 돼요. 이게 요즘 프론트엔드도 리액트다, 뷰다, 랭귤러다 했는데 뷰 많이 쓰잖아요. 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다려야지. 되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이거를 기술을. 지금도 뭐 스케치 한다자면 옛날에 얼마나 그런 게 또 비슷한 게 많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참고. 내가 뒤처진 게 아니라 다 이젠 정리되면 그때 시작하겠다. 근데 디자인 쪽은 공부할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퍼블리셔보다. 대신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감각을 유지하기 때문에 트렌드도 유지해야 되고. 무슨 전시회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참여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 요즘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악도 젊은 노래 좀 들으시고 트렌드도 좀 아셔야 되고. 나는 상관없어. 그런 게 지금 되게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은. 젊게 살아야죠. 네. 디자인은. 자 박찬희님 얼마 전부터 관련됐는데 21살입니다. 하게 되는 게 없는 상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나 그 정도. 차이 크고요. 참고로 저는 비전공자예요. 차이가 큰데 거의 꽂히고 미치면 전공자라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졸작하잖아요. 대학교 때 졸작했을 때 저는 실내건축가인데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졸작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사이트 만들어달라고.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미치면 해요 다. 미치십시오. 나한테 와서는 게임즈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뜬금없어. 아니 컴퓨터를 내가 잘했거든. 그렇지. 컴퓨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미치고 약간 5덕? 10덕? 정도 돼야면 미친 오타쿠다 얘 미친 애다 정도까지 하면 진짜 재밌어가지고 하면 전공 과도 필요 없고요. 나이도 필요 없고 미치면 살아남아요. 그쵸. 젊었을 때는 그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열정. 그 열정으로 버티고 열정이 재밌거든. 그걸 빠지면. 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그걸로 그냥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네. 프로게이머들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미쳤으니까. 미치면 다 살아남아요. 나도 미쳐야 될 텐데 좀 있으면. 힘들어. 그렇죠. 인터뷰 몇 번 봤어요 여태까지? 무슨 인터뷰? 인터뷰니까. 무슨 인터뷰? 그러니까 회사 인터뷰라든지. 면접? 면접. 셀 수가 있나? 셀 수가 없죠. 나도 생각해보니까 몇백 건은 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다들 힘들게 어렵게 다들 노력해서 왔으니까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남자가 많냐고요?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버티세요. 디자인 쪽은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거의 없는데. 디자인 쪽은 남자가 많이 없고 개발 특히 완전 개발자, 웹 개발자들은 여성분이 있는데 뭐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공대 분위기 여성분들도 약간 보이시하고 되게 털털하시고. 퍼블리셔는 여자들이 반반. 많죠. 반반? 거의 반반이에요. 퍼블리셔는 거의 반반.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근데 직업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과는 상관없어요. 이 선생님 쪽은 남자나 여자나 그건 상관없고 실제 실무에 갔을 때는 비율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약간 결혼 문제도 있고 육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열정 문제도 있고 뭐 다 상대적인 얘기긴 한데 그냥 경험에 의하면 좀 그런 게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참 많은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그쵸. 디자인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팀장은 남자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남자 디자이너가 막내가 남자인데 팀장이 여자고 막 이런. 남자 디자이너가 좀 귀해요. 감각도 있고 이제 여자들은 예쁜 거 막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예쁜 거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되게 섬세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퍼블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1픽셀 막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도트, 아트 픽셀 아트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거 좀 좋아하고 그러면 뭐 달라지죠. 코딩 막힐 때는 구글링 하죠.
구글링 해서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인맥을 동원합니다.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왜 안 되는지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디자인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담배를 지금 끊었거든요. 담배랑 뭔 상관이야? 아 그거 모르시나 본데 담배를 피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다 핑계예요. 담배를 피면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해요. 이것도 바꿔봤다 저것도 바꿔봤다 이것도 바꿔봤다 저것도 바꿔봤다 하는데 결국 하는 방법은 전에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캡처 받은 것 같고 레이아웃 배치 같은 호두방님은 거. 술 음주 디자인 한다는데? 아 이런 사람 많아. 음주 코딩하는 사람도 있어. 코딩 잘 된대. 몰라요 그거. 아 술 안 드시나? 술하고 담배를 끊긴 했는데 난 술 담배 원래 안 해가지고. 술은 조금씩 응? 나 술도 담배도 안 해요. 그럼 나 일단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를 하면서 아 나 그런 거 있어. 나는 메탈이나 락 음악 들으면 코딩 속도도 같이 빨라져. 아 그래요? 그래서 바로코 메탈 들어서 인베이 맘스틴스 이런 거 들은 다음에 근데 코딩 부를 때 그리고 되게 우울한 음악 듣고 뉴에이지 이런 거 들으면 코딩 되게 천천히 돼요. 아 디자인 하시는 분을 팁을 하나 얘기 드리면은 화면을 보고 막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갔다가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보시면요 느낌이 확 틀려요. 예? 그치. 네. 계속 그거 이것만 보면 되게 멋없어 보이는데 네. 또 나갔다 오면 나가서 뭐 담배를 한 대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보시면 느낌이 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 좀 자리에 띄었다가 들어와서 다시 보고 생각 바꾸시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레벨링님은 담배 커피 너무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수명 괜찮으시면 계속 하세요. 아 저 리베이란 뜻이 뭐냐고요? 리베 그 리베이 이시리베디시 독일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란 뜻이고요. 네. 그리고 하얀은 제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제가 하시거든요. 외자로 하얀 해서 야니 해서 사랑하는 하얀이라고 해서 옛날 PC 통신 때부터 썼었는데 혹시 야니를 좋아하세요? 아 야니 야니 좋아해요 가수. 그래서 야니 나 완전 좋아해. 어. 이번에 내한하려고 했는데 현대카 이번에 내한하려는데 내한 안 돼가지고 나 표도 VIP 사가지고 40만 원짜리 샀거든요. 아무튼 안 됐어. 아무튼 그거고 중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걔 이름을 하얀이라고 줬어. 그만해. 아재포스는 안 되잖아. 아씨 그만 알았어.